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전에서 오늘의 정치와 인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문장은 법과 사상가 한비자 한페이즈의 말입니다. 为人臣不忠当死为신불충당선 신하가 충성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알 부당이 당스 언이 부당 역당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자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문장은 고대 군주 정치의 절대 권력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단호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상필벌. 고대에서는 왜 가능했는가? 한비자의 세계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곧 법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죄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군주 한 사람에게 있었기에 신하의 침묵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단호한 인사권의 행사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그런데 현대의 지도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오늘날의 대통령은 다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에 따라 권력이 나뉘고 절차와 정당성 없이는 누구도 쉽게 바꾸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결정적으로 군이 항명을 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전 정권의 군장성들을 그대로 둔 것이 가금일까요? 아니면 그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군을 너무 몰라서일까요? 이와 같은 지도자는 심리적, 환경적으로 어떤 유형의 인간일까요? 첫째,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하고 분란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특징입니다. 바꾸면 야당과 충돌하겠지. 그냥 두자는 반응을 합니다. 둘째, 냉소적 현실주의자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정치적 반발을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꿔봤자 국회에서 발목 잡힐 텐데라는 반응을 합니다. 셋째, 책임 분산형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지기를 꺼리고 책임을 시스템이나 타인에게 미루는 형입니다. 이건 인사라인이 한 일이지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넷째, 자기방어적 사고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괜히 바꾸다 여론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들은 선한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두려움이 크고 현실보다 책임 회피가 앞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환경이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을까요? 첫째, 여소야대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속적 제동으로 인사를 단행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결국 무력화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언론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인사교체 시 비판적 보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괜히 바꿨다고 정치 보복이라고 몰리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관료적 저항 때문입니다. 내부 고위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버티거나 따르지 않아서 새 사람 앉혀봤자 기존 조직에서 배척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구조 자체가 즉흥적 인사나 단호한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조가 어렵다고 해서 결단을 유예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 부족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더십의 부재라기보다 리더십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비자식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知其不忠而不法非人也. 지기 불충이 불벌. 비인야의 뜻은 그가 충성스럽지 않음을 알면서도 벌하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知其不仁而不去非民也. 지기 불임이 불거. 비명야의 뜻은 그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밝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이런 지도자의 심리적 유형은 회피형, 책임분산형, 냉소적 현실주의자, 자기방어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정치적 환경 요인은 여소야대, 언론 부담, 관료 저항 등 때문입니다. 셋째, 리더십 결함인가? 결핍이라기보다 회피와 계산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유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적 결론, 지도자의 무기력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국정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지도자. 그 침묵의 결과, 실제로 어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하지도 않은 이전 정권의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 충돌을 피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정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리더십은 소멸되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침묵은 신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에 갇혀 실행 가능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국정의 동력을 스스로 잃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군주 정치는 불충은 죽음으로 응답했지만 현대 민주 정치는 책임을 회피한 지도자가 국민의 외면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하의 불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충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최고 권력자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 그는 왜 신하를 바꾸지 않았는가? 현대 정치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자리에 이전 정권의 인물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바꾸지 않는가? 왜 침묵하는가? 정말 몰라서인가?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는 할 수 없었던가? 안 했던가? 법과 제도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줍니다. 장관도, 청장도, 참모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야당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관료 조직의 저항을 예상하며 정치적 충돌을 회피하려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국정은 멈추고 신뢰는 무너지고 리더는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집니다. 세 번째, 그 침묵의 정체, 리더의 심리 분석.
그는 어떤 인간인가? 회피형 리더, 충돌을 싫어하고 다투기보다 피하는 사람, 냉소적 현실주의자, 이상보다 계산을 중시하는 사람, 자기방어형, 인간 실패할 바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책임질 각오 없는 권력자입니다. 고전은 묻습니다. 그는 명철한가? 아니면 두려움에 갇힌 자인가? 그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회피자에 불과한가? 사부 고전의 거울을 보라. 누구의 책임인가? 고대에는 말하지 않은 신하가 죄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리더가 역사 앞에 책임을 집니다. 국정을 주도하지 못한 지도자, 조직을 교체하지 않은 최고 권력자. 그 결과는 종조, 탄핵, 혼란, 그리고 국민적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한비자는 말합니다. 임명된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죄이고 그런 자를 안고 가는 자는 더 큰 죄인이다. 리더십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고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알고도 바꾸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침묵을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철학적 통찰이 지금의 시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과 현실을 잇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이 묻습니다.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고대에는 말하지 않은 신하가 죄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바꾸지 않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는가? 왜 침묵했는가? 당신은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고전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는 자인가? 피하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도 결국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知而不言不忠，知而不改，不仁即不仁불충。 지불개불이.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고 알고도 바꾸지 않으면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국가의 군 통수권자, 조직의 최고 리더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무능함을 알면서도 침묵한 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한비자라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처신하라 충고했을까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가 무기력한 결정을 반복할 때 그가 실제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한비자의 고전에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人人不察者与于同也인민불찰자. 여우동야.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다. 사람을 임명하면서도 살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문장은 인사연수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분별력을 강조하는 한비자의 핵심 경고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人人不察者与于同也인민불찰자. 여우동야. 사람을 쓰면서 그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는 군의 통수권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사권, 지휘권, 작전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자를 알면서도 교체하지 않았고 불충한 자를 알면서도 함께 갔으며 결국은 그들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그는 이끌 리더가 아니라 방관한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想法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 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간자권의 뜻은 상벌이 분명치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로 있는 자는 의욕을 잃고 간사한 자는 기세를 부린다 는 뜻입니다. 한비자는 또 말합니다. 赏罚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 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간자권의 뜻은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을 세운 자는 의욕을 잃고 간사한 자가 날뛴다 는 뜻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명령했지만 군이 움직이지 않았던 순간을 고대 법과 사상가 한비자의 통치 철학을 통해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권위는 있었으나 권력은 없었던 비극적인 리더십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왜 비상계엄 선언에 실패했는가? 첫째, 군이 명령을 거부한 날 국가는 리더를 잃었다. 당시 대통령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단 600명만이 출동했고 나머지 부대는 대기한 채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비자 2000년 전 이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使人而不察则害国也 차인 이불 찰 즉해 국 야의 뜻은 사람을 쓰되 그 사람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라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는 뜻입니다. 사람을 쓰되 살피지 않으면 곧 나라를 해치게 된다. 이 구절은 한비자의 핵심 통치 철학 중 하나로 인사를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赏罚不明则公者代而奸者劝 상벌불명 즉 공자태 이간자권의 뜻은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능한 자는 낙담하고 간사한 자가 설친다 는 뜻입니다. 통수권자는 취임 후에도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법원 등 국가 권력 핵심부에 이전 정권 인사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충성은 과거를 향했고 명령은 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은 왜 항명했는가? 4가지 추론입니다. 첫째, 충성의 대상이 분산되어 있었다. 조직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인사는 통수권자가 했지만 신뢰는 다른 곳에 있었다. 둘째, 명령의 정당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명령이 국가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 군 내부에서도 헌법적, 도덕적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과의 괴리입니다. 좌파로 기울어진 여론은
비상계엄을 사실상의 쿠데타로 받아들였고 군은 국민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휘체계의 이완과 분열 때문입니다. 일부 지휘관은 응했지만 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가 군을 움직인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民主不以情用人以法断供. 명주불이 정용인. 이 법 단공의 뜻은 현명한 통치자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실력으로 사람을 쓴다. 는 뜻입니다. 현명한 임금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쓰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적을 판단한다. 는 뜻입니다. 통수권자가 해야 했던 것은 위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군을 장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칼끝이 아니라 그 칼을 믿고 쥐게 하는 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 손이 신뢰를 잃었을 때 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무리 군을 움직이지 못한 통수권자에게 고전은 묻는다. 한비자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知其不忠而不去是失国也. 지기불충이 불거. 시실구겨의 뜻은 불충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자는 나라를 잃은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충성스럽지 않음을 알면서도 내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를 잃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헌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통수권자의 리더십, 신뢰를 잃고 판단이 흐려질 때 그 명령은 더 이상 통수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독백이 될 뿐입니다. 고전은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오늘의 리더십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처럼 한비자의 통찰과 현대 정치의 교차점을 계속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과 현실을 잇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충성한 자에게는 보상하고 국정을 망친 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기력하게 침묵했고 변화보다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불신받는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공을 세운 자는 낙담했고 간사한 자는 권력의 중심으로 기어올랐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국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은 바로 상벌이 드려진 날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智者不任不忠之臣. 지혜로운 자는 충성하지 않는 자를 등용하지 않는다. 한비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智者不任不忠之臣. 지자불인불충지신의 뜻은 지혜로운 자는 충성하지 않는 신하를 절대 등용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단순히 충성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충한 자란 위기를 보고도 말하지 않고 허물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며 오직 자기 보호만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곁에 둔 지도자는 결국 정보가 차단되고 국민과 분리되며 위기 상황에 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民主者能知人之情能用人之功. 명주자 능지인지정 능용인지공의 뜻은 밝은 군주는 사람의 본심을 꿰뚫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쓴다. 는 뜻입니다. 그가 해야 했던 단 한 가지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었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권이란 칼입니다. 쥐기만 하면 무겁고, 쓰지 않으면 녹슬며, 피하지 않으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고전의 통찰을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며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